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국방부 병리직에 합격한 인강생입니다. 저는 먼저 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제가 하는 직렬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타직렬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술직 공무원이랑 그냥 의료 보건직 공무원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낮고 대우는 좀 좋다고 들어서 준비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인강으로 좀 수업을 좀 진행해 보고 싶어서 좀 여러 가지 학원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이클래스 공무원이 딱 공무원 전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를 알게 됐었고, 인강생이라도 실강생이랑 똑같은 환경이랑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딱 실강을 하고 바로 이제 인강이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시중에는 공무원 전용 교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그 학원에 맞는 문제집을 딱 출간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더 믿음직스러워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4개월간 정도 독학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퇴사를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인강을 수강을 하고 8개월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할 때 올해는 인강을 좀 수강을 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스톱워치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톱워치를 해봤는데 오히려 너무 시간에만 자꾸 강박이 생겨서 저한테는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대신 스케줄러를 좀 열심히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러를 이제 일요일에 이제 그 다음 주 일주일치의 계획을 짜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무조건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거고, 항상 국어를 오전에 공부를 했었고 오후에는 공중보건 전공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자도 외우고 비문학도 풀고 이제 문정호 교수님이 딱 하라고 지시해 주신 대로 잘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일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공부에 좀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없었었고, 그래서 시중에 그냥 나와 있는 문제집만 좀 풀면서 감을 익히려고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계적인 계획을 하지 않아서 시험장에 갔는데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진짜 당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계획을 좀 짜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제가 따로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고전 시가도 매일 여러 가지 지문으로 풀고 한자나 고유어나 아니면 순어어 등도 매일매일 그렇게 암기를 하려고 했었었고, 그리고 문정우 교수님이 수업 중에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따로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이제 좀 따라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어는 이제 너무 양이 방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수험생 입장에서는 캐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따라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안진아 교수님이 수업 중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 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회독하는 방법이 진짜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서를 진짜 달달달 외워서 저는 시험 전까지 한 5회독 정도 하고 어느 책에 어느 내용에 몇 페이지가 딱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다 외워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저는 소수직렬이라서 전공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시형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론책이나 아니면 제가 병원에서 했었던 약간 내용 정리된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인강생이니까 실강생보다는 아무래도 그 공부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긴장감 같은 게 좀 떨어질 거라는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매달 무료로 모의고사를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출제 경향에 맞춰서 새롭게 출제를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항상 매달에 한 번씩 응시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더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배부르다고 할 수 있는 소리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에 집착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보다는 저의 스케줄에 맞춘 공부 양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공부 시간은 적었어도 최대한 그 시간에 집중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도 좀 다른 데다가 놔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거나 항상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게 좀 아마도 다른 사람이랑 조금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주로 했었거든요. 다른 이동하는 시간이나 뭐 준비하는 과정도 좀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간도 집에서 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슬럼프가 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수험생이니까 매일 똑같은 공부에 매일 똑같은 책을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무료 뭐 수강 합격 후기? 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걸 좀 찾아보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무조건 쉬었어요.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다음 주에 공부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관리를 좀 했었어요. 저는 일단은 시험 전에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내가 아는 만큼 하고 오자, 실수하지만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서 막 주민등록증도 잊어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냥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이제 마음 진정을 좀 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도 매달 봤었고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한자 문제가 좀 많았고 그리고 비문학도 지문이 좀 길고 내용이 어려웠어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중보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변별력 때문에 몇 문제는 좀 책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들도 나와서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수업 중에 문정호 교수님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문제 풀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찍더라도 좀 이유 있게 찍을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를 다들 하는 게 좋다고는 했는데 그게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게 저는 소수직렬이라서 필기 합격을 하고 시간이 면접 스터디를 구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좀 공부를 했었던 거고 그 인터넷에 보면 백문백답이라고 그렇게 기출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가족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학원에서 면접 특강을 좀 인터넷으로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예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 대한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예 알게 돼서 방향을 좀 잘 잡을 수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남자
면접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인성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예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사람인 것 같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거를 여쭤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질문에 당황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백지수표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병원에서 일했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백지수표에 비유하고 싶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저는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꼬리 질문 포함해서. 그래서 인성 질문이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았었고 대부분이 전공 질문이었었거든요. 저는 너무 정보가 좀 없는 직렬이라서 최대한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예 그거와 정반대인 질문을 해주셔서 저 포함해서 다른 필기 합격자들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다들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이론이랑은 별개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셔서 먼저 저는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한 날부터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하고 합격 발표가 4시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가족이 먼저 확인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었어요. 좀 마음 편하게 봤는데 그 합격 공고문에 제 수험번호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8개월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서 진짜 행복했고 그날은 가족이랑 다 같이 진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자면은 저도 그랬고 지금 공부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기가 가장 어렵고 이제 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연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합격해서 일하는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좀 이 힘든 시기를 어렵더라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작년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필사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한 거고 그 선택을 하이클래스 공무원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진짜 후회되지 않게 학원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도 있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실강생이랑 똑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정말 어쨌든 학원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문정호 교수님도 그렇고 안진아 교수님도 그렇고 수업 중에도 자꾸 격려의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문정호 교수님은 수업 중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꼭 관리를 해주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뵙지는 않아도 뭐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꾸 격려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진아 교수님도 격려의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그게 어쨌든 지금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함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